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21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엔비디아의 황 CEO는 항상 실적 때마다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번 실적 발표에도 가이드라인이 기대되어 SOXL이 급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대신 주식을 부양하기로 했다 하고요. 중국의 15개 도시 공공기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하기로 했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아직 마이너스 50%지만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SOXL은 어느덧 76% 수익 구간이에요. 26달러를 뚫으면 40달러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JPQ 배당주를 15주 정도 샀는데요. 1.09% 수익 구간인데요. 매달 초에 배당을 한대요. 기회가 될 때마다 노후 연금으로 계속 모아가려고요. 매월 300만원씩만 나오면 노후 준비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번 주 이벤트로는 FOMC 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있고요. 목요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라 휴장이에요. 금요일은 13시까지 조기 종료를 한대요.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21일 화요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예요. 이번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고요. 가이던스 또한 희망적일 것 같아 SOXL이 많이 급등할 것 같아요. 메타가 인공지능 AI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직을 해산한다고 18일 보도했어요. 이 조직은 메타가 개발 중인 AI 기술을 이해하고 그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만든 조직이래요. 메타는 책임있는 AI 팀의 직원 대부분은 생성 AI 팀으로 이동한다라고 설명했어요. 메타는 올해 첫 챗 GPT를 시작으로 생성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2월 생성 AI 팀을 조직하고 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있어요. 메타는 AI 피해 예방팀을 해체하고 생성 AI 팀으로 대거 배치하면서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 같아요. 물론 엔비디아의 반도체는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시진핑이 이번 아펙 회의에서 우리나라만 외면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윤 대통령은 시진핑과 고작 3분 담소로 커지는 대중 리스크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기대를 모았던 한중 정상회담이 무산됐대요. 윤 대통령은 회의 기간 시 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3분가량 대화를 나누는데 그쳤대요. 두 정상의 회담은 1년 전인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가 마지막이었대요. 한중 정상회담 불발은 연이어 열린 미중 중일 정상회담과 비교해 한중 관계가 여전히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앞서 윤 대통령이 취임 초반부터 한미일 외교로 북중러 3국 간의 긴장을 고조시킨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에요. 특히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사실상 3국의 군사동맹을 선언하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했대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 가계대출과 PF대출 또한 연체율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총선이 끝나면 터질 거라는 예측이에요. 지금 주변을 봐도 아파트 경매가 올 초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내년 총선 이후로 가계대출과 부동산 PF대출 관련해서 큰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중국까지 우리나라를 패싱하면 우리나라는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그렇게 제재하고 욕하면서도 손을 잡는데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 방향이 한 군데로 치우쳐져서 걱정이에요. 중국의 CATL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기차 성장 둔화 우려와 반대로 올해 전기차 시장은 40%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다봤어요. 또한 중국 내 한정된 기업이 아닌 유럽, 북미 등 전 세계 자동차, 에너지 기업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중국 외의 시장 확대를 염두에 둔 세계화 선언이라고 읽힌대요. CATL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는 인터뷰에서 유럽과 북미에서 각각 26%, 78%의 전기차 성장률이 예상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대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9월 기준 전년 대비 34% 성장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이어 2030년까지 전 세계 전동화율은 60%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보다 39% 증가한 1,400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프레드 매니저는 유럽 시장 개척에 대한 포부도 밝혔는데요. 유럽 시장의 배터리 수요에 대처하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개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고요. 이어 지난해 8월 헝가리 동부 데브리첸에 두 번째 유럽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라고 발표했어요.
공장 건설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2년 안에 완공될 예정이래요. 도요타 BEV 팩토리 카토 타케로 대표가 중국 비아디와 협력해 개발한 첫 번째 전기 세단에 대해 설명했어요. 전기차 전문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월 출범한 BEV 팩토리는 도요타의 차세대 전기차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래요. 도요타는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개발할 계획으로 최근 비아디와 협력해 도요타 첫 번째 전기 세단인 비즈3를 제작했대요. 카토 타케로는 처음으로 중국 부품의 경쟁력을 마주했다라며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비와 공정을 본 후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전했대요. 이후 타케로는 BID 본사를 방문해 기초 작업 후 차량의 높이와 휠 베이스를 수정했고 전체 높이가 25mm 감소함에 따라 하부 구조도 재설계했대요. 타케로는 만약 일본이었다면 전체 개발이 중단됐을 것이라고 전했어요. BZ3 전기 세단은 비아디의 블레이드 배터리와 모터 및 전기 제어 시스템을 갖췄으며 도요타 BZ4X 및 스바르 솔테라의 전원 공급에 사용되는 eTNGA 플랫폼을 사용한대요. 지난 3월 출시 이후 첫 판매일에 5,000대 이상을 주문을 받았다고 해요. 세계적인 도요타 자동차 기업도 비아디 설계 능력과 공정 능력에 대해 인정하는 기사예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중국의 베이징 등 15개 도시 모든 공공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기로 했대요. 공업, 정보화부 등 8개 부처가 최근 베이징과 선전, 장충, 충칭, 인천 등 15개 도시를 공공부분 차량 전면 전동화 시범 도시로 선정했다라고 전했어요. 이들 시범 도시는 관용차와 시내버스, 택시, 환경미화차, 우편, 택배차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게 된대요.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전기차 60만 대가 보급되고 70만 대의 충전기와 7,800개의 탈착식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가 설치된대요. 이는 전기차의 보급을 전국으로 확대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현재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공업정보화부 장비공업발전센터 정책기획처 책임자는 중국의 신에너지차 시장 점유율은 30%를 넘어섰지만 공공부분의 신에너지차 보급률은 10%대에 머물고 있다며 사용 차종이 다양하고 사용 빈도가 높은 공공부분 차량의 전동화는 신에너지차의 대중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중국 전기차 백인의 부이사장도 구매력이 높은 공공부분의 차량 전동화는 에너지 전략과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는 물론 신기술과 신모델 개발, 새로운 생태계 형성 등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한대요. 이를 통해 올해 신에너지차 판매가 작년보다 30% 증가한 900만 대가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공공이 주도적으로 선도한다면 민간은 빨리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흥증권은 최근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처로의 주식시장 및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상장기업 배당 확대, 재정 보완을 위한 국유기업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정책을 밝혔대요. 중국 경제의 핵심 자산인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는 양상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고요.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작동할 것이라는 판단이에요. 상장기업 현금 배당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 주식을 부양하는 효과가 있대요. 중국은 1년 이상 주식 보유 시 배당 소득세가 면제여서 이러한 효과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설명이에요. 지난 6월 일본 정부도 주가 부양 목적으로 상장사의 배당 확대를 요구하자 그중 30%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주가의 상승폭이 확대됐었대요.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주식시장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는 바닥을 치고 횡보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인내하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